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지금 초등교육과정 가장 중요한 것들 오늘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제 수업 시작할 거예요. 리허설이었고. 카메라 지금 이제 합니다. 인사 크게 해주십시오. 짜고 치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초등교육과정 어떤 것들이 초등 특수 임용에 중요한가 제가 오늘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곧바로 수업할게요. 유인물 바로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 총론부터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구성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상단 있죠. 상단에 제시된 게 출제 경향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출제 경향은 초등 특수에 출제가 되었던 걸 중심으로 하면서 초특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초등 임용 있죠. 초등 임용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걸 같이 병행했습니다. 기출문제가 모자란 것은 서로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총론이 총 몇 페이지인가 보십시오. 1페이지, 그 다음에 2페이지, 그 다음 3페이지, 그 다음 4페이지까지 총론 내용이 있습니까? 이 총론이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점수를 맞기가 쉽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 아침에 봐야 될 게 반드시 이 총론 내용이겠죠. 그럼 일단 뭐 한 번씩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를 봤을 때 가장 초특에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몇 페이지인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 공통 초특의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있죠. 초등교육과정 총론과 공통 초특의 총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겹치는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유인물에서 1페이지 있죠. 총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그 큰 틀 속에서 초등 특수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쓰지 마십시오. 쓸 필요 없어요. 써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만 봅시다. 내용만. 일단 여기서 1페이지 있습니까? 1페이지 내용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틀입니다. 그럼 이 1페이지는 초등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다 공통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겠죠. 1페이지가 그러면 이 1페이지를 명확히 알아둬야지만 뒤쪽에 제시된 핵심 역량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페이지를 공부할 때도 막연히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존 임용고사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자, 출제 경향 보실래요? 출제 경향 보시면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4개의 기출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생님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뭐가 중요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보실래요? 첫 번째가 가장 최근에 초등교육과정 문제입니다. 거기 보시면 국가 수준의 공통성에 비출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출제 경향을 보십시오. 그럼 출제 경향에서 선생님들 지금 공통성과 뭐에 대한 문제냐면 다양성에 대한 문제 맞죠? 그럼 이것은 교육과정 성격에서 몇 번 항목에 대한 문제일까요? 가입니다. 가는 나왔어요. 가.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옆에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의 성격의 일부분인데 마항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게 뭐고 국가 수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럼 거기서는 이제 무슨 항목이 출제가 됐습니까? 마 항목이 출제가 되었죠. 선생님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 부분이요. 7차 교육과정 총론에서 마가 출제가 되다가 한 10년 동안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문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가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할까? 그 부분이 또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교육과정 성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왼쪽에 교육과정 성격이 나와 있죠. 성격 부분은 이것만 나온 게 아닙니다. 초등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성격이 뭐가 빈칸 매혹으로 나왔냐면 교육과정 성격은 어떠한 법에 근거하고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23조 나와 있죠. 초중등교육법을 가로놓기로 물어봤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23조 2항이란 말 있습니까?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이란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초중등학교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비출 그러면서 공통성과 일반적인 기준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교육과정의 성격 있죠. 자, 가의 공통성의 비출 그 다음에 다양성의 비출 딱 그어놓으십시오. 그럼 교육과정은 공통성과 다양성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교육과정 총론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공통성 쪽이 아닙니까? 다양성입니까? 공통적인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 있죠. 마에서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럼 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질이란 말 있습니까? 관리란 말 있습니까? 교육과정이란 말 있습니까? 질관리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의 질을 관리하려면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는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나, 다, 라 항목을 봐야 되겠죠. 그럼 나, 다, 라 항목을 보시면 공통성과 다양성 시각에서 어떤 시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 맞죠? 자,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에서 어떤 말에 빈칸 뚫어놔야 될까? 자율성과 창의성. 누구 중심이다? 학생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교육과정입니까? 만들어져 가는 거야.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만드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될까요? 학생만 주체가 됩니까? 거기 밑에 나와 있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라에서 교과서가 아닌 뭐 중심일까요? 그렇지. 교육과정의 동그라미. 교과서가 아닌 뭐 중심이다? 교육과정 중심이에요. 얘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 최근 시험 문제에서는 결국 과거의 시험 문제는 학교나 교원, 학생의 역할을 많이 물었거든요. 최근 초특 문제에서 누구의 역할을 물었습니까? 교육청. 작년 교육청 지원사항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었죠. 그래서 다 이 부분에 연관된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 교육과정의 성격 파트는 변화할까요? 변화하지 않을까요? 이 성격은 이거 5가지를 기본 틀로 해서 6가지 추가했다가 뺐다가 하죠. 공통 보면 2009와 2015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 있죠. 2009에서는 6번이 있었죠. 없어요. 5가지만 보면 돼. 이게 교육과정 성격이 나왔던 스타일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양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초등 임용고사의 다양성을 시험에 물었던 형태가 또 뭐가 있냐면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가 나왔죠. 이런 검정교과서의 장점이 뭡니까? 다 뭘 묻는 문제냐면 다양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교육과정 성격이 썩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버티다가 낼 게 없으면 뭐 할까? 하나씩 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출제경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 보실래요? 출제 경향 세 번째. 이 표 빈칸에 들어갈 교육적 인간상과 뮤출.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에 딱 뮤출을 그십시오. 자, 그럼 이 당시 문제에는 교육적 인간상과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를 물었죠. 그래서 이 당시의 교육과정 총론에는 한편에 초등학교 목표, 한편에 뭐가 나올까? 인간상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물었어요. 자, 이제는 이 문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할까 고민해 봐야 돼. 일단 그러면 또 맨 마지막 보실래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교육 목표는 가로를 형성한다 나와 있죠. 7차죠. 그럼 이제 뭐로 바꿔야 돼? 2015 개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인간상과 목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상과 목표. 그래서 우리는 초등교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대개 선생님들 왜 초등학교 현장 가보면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학교 현장 가보면. 학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현장 가면 목표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크게 말씀, 현관? 그럼 선생님 기억나는 목표 말씀해 보세요. 현관에 뭐라고 붙어 있었습니까? 현관에 뭐라고? 인강 답답해 합니다. 이러면 비밀이야? 말해보실 분? 자, 우리 이천에서 오신 선생님, 본인 지금 근무하는 학교는 목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초등학교 목표. 자, 뭐라고요? 참되게, 슬기롭게, 튼튼하게, 이렇게 참슬 튼튼하게. 그 다음에 또 말해보실 분? 그냥 말해보세요. 정답도 없는데. 언니가 말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 모르는 겁니다. 또는 뭐가 있습니까? 말해보십시오. 너무 진지한 표정 짓지 말고. 기억나는 거 없어요. 되게 이렇지 않으면 선생님 어떻게 뭐 참되게 슬기롭게 튼튼하게 있잖아요. 이렇지 않으면 되게 어떻게 많이 나올까? 예절 바르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창의적인 어린이. 이거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나올까요? 창의적이고 예절 바른 어린이. 선생님 왜 초등학교 문과 이렇게 나온지 아세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안 해요? 비슷비슷하죠? 왜 그럴까요? 뭐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된 교육 목표에 근거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보시면 구령대라든가 현관이라든가 교장실 맨 위에 가보면 우리 학교 교육 목표가 제시가 돼 있어. 그럼 우리 학교 교육 목표는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자, 거기 보십시오. 초등학교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밑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 습관, 기초 능력, 바른 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목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비슷비슷해요. 이해하시겠죠? 이 근거가 없으면 다양성만 강조해버리면 사회 질서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꼭 알아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보실래요? 이 두 번째에 있는 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왜 그게 중요한 의미를 띠냐면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일단 문 뒤에 두 번째 칸의 맨 위에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홍익인간의 이념이에요. 이념.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선생님들 세 번째 줄에 가장 오른쪽에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런 교육 이념과 목적을 바탕으로, 자, 인간상 알아야 돼. 인간상 쓰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인간상 하면 일단 가에 무슨 인간이 있습니까? 자주적인 인간, 나의, 창의적인 인간, 다의, 교양 있는 사람 나와 있죠. 라에 뭐가 있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거의 임용고사 문제에서는 교육적 인간상과 교육 목표의 관련성을 물었죠. 이제 충분히 2015에서는 무엇을 물을 수 있을까? 교육적 인간상과 교과 역량 있죠. 그걸 서로 관련지어 물을 수가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십시오.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과 교육을 포함한 전 학교 교육과정에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무엇? 핵심 역량의 밑줄. 그럼 핵심 역량 관련지어 가를 보시면 자기 관리 역량의 밑줄. 나에 뭐가 있습니까? 지식, 정보, 처리 역량. 다예요. 창의적 사고 역량, 라에. 심미적 감성 역량, 마에. 의사소통 역량, 바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있습니까?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칸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줄 딱 그어놓으십시오. 자, 그럼 이 관련성을 추구하는 인간상 두 번째 칸 있잖아요. 두 번째 칸 빈칸에다가 한번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2015에서 가장 추구하는 핵심적인 인간이 바로 뭘까요? 바른 인성을 지닌 뭘까? 그렇죠. 창의, 융합형 인간 맞습니까? 그럼 이 창의,
융합형 인간을 선생님도 우리가 애들에게 뭐 할까? 길러줘야 되겠죠. 그럼 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역량이 선생님들 서로 관련이 돼야 될까? 6개의 역량이 선생님들 관련이 되겠죠. 이제 이 역량에 대해서는 다 각자 암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다 암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6개의 역량과 선생님들 관련 지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 자는 뭐죠? 자기관리. 나와있죠? 자, 선생님 이렇게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모퉁이에다 선생님들 무엇을 한번 적어보면 시각적으로 정리가 되냐면 인간상 적어보면 역량과 인간상 있죠. 요게 서로 관련성을 띠게 됩니다. 자는 뭘 의미한다? 자기관리. 공은요? 공동체란 거 맞죠? 의는요? 의사소통. 심은 심미적 감성. 창은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지는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외곽에는 인간상이 있어야 돼. 알겠죠? 이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6개의 뭐였어? 역량이었잖아. 그럼 이 맨 왼쪽 위에는 무슨 인간이 와야 될까? 힌트. 자기관리. 그렇지. 자주적인 사람이 오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사소통. 이쪽은 뭐 해야 될까? 그렇죠. 더불어야 더불어.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될까? 신미야, 신미. 그렇죠. 이쪽이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 그러면 지식 창이니까 왼쪽 아래가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제 임의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요게 지난주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5 개정 교과요원 연수했습니다. 그 연수 자료에 보니까 PPT에 이렇게 시각화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서로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관련성이 있죠. 그리고 연수 자료 보니까 웃기더라고. 그래서 그 연수하신 그 도교육청 장학사님이 PPT 자료에 이제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인성과 창의 융합의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샘플을 누구로 했냐면 도끼. 가수 도끼죠, 도끼. 도끼를 샘플로 했더라, 샘플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학교 가면 애들을 도끼로 만들어주는 거야. 알죠? 걔가 초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창의 융합 있잖아요. 발에서 지금 성공했다는 사례로 쭉 나와 있더라고. 자, 선생님 이 관련성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 관련성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헷갈리는 거. 뭐가 헷갈려서 선생님들 공부할 때 안전한 생활. 그 다음에 바생, 슬생, 질생에 뭐 나와요? 핵심 역량 나오죠. 창체는 어차피 똑같아. 몇 가지? 6가지가 똑같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들 공부해야 될 것은 뭘 봐야 될까요? 안전한 생활, 그 다음에 무엇? 바생, 슬생, 질생. 선생님 근데 이게 있어요. 바생, 슬생, 질생의 기본하고 뭐하고? 공통이죠. 기본도 역량이 나와 있고 공통도 뭐가 있을까? 역량이 나와 있죠. 그럼 기본, 공통, 역량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생, 슬생, 질생은? 바생, 슬생, 질생 역량 차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입니까? 안전한 생활 차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이걸 가려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유인물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 5페이지 보실래요? 유인물 5페이지 보십시오. 선생님, 유인물 5페이지 보면 핵심 역량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기본, 공통 있어요. 일단 기본의 바른 생활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자기관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사소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근데 바른 생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통해. 공동체, 자기관리, 의사소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위에 기본의 슬기로운 생활 보십시오. 창의, 지식, 의사소통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에 밑줄거나 공통해요. 창의적 사고, 지식 정보 처리, 의사소통이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즐거운 생활 있어요. 그럼 즐거운 생활 보시면 선생님들 지금 뭐라고 돼? 심미적 감성이라고 기본에 있습니까?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요. 그렇죠.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공통, 발생, 슬생, 질생, 공통과 기본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역량 자체에는 차이가 없지. 그러나 그 역량을 설명할 때는 조금씩 뭐 할까? 차이가 있어요. 어찌됐든 얘들은 같다는 거예요. 역량 자체는. 알겠죠? 근데 맨 왼쪽에 안전한 생활 있습니까? 안전한 생활에서의 기본은 자기관리, 그 다음에 무엇? 의사소통이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그렇지. 지식, 정보, 처리 있습니까? 근데 안전한 생활 어떻게 돼 있죠? 공통에서 자기관리, 공동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식, 정보, 처리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그걸 일단 한번 봐두십시오. 자, 그걸 보시면 다시 앞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선생님, 앞으로 봤을 때 일단 선생님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 부분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부분이 지금 바른생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공, 이게 지금 바른생활 맞죠?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이 있습니까? 창의심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될까요? 질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있지? 이게 뭐가 될까? 의지. 이게 슬생 맞죠? 슬생. 선생님, 그러면 이제 뭐 생각해 봐야 돼? 예 있죠? 이게 바로 지금 못 가는 것 될까요? 그렇죠. 안전한 생활. 그럼 안전한 생활에서 지금 공통 같은 경우는 뭐죠? 지식정보, 자기, 그 다음에 공동체 맞습니까? 기본은요. 뭐만 다릅니까? 의사소통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각적으로 쌤 제시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 한꺼번에 일단 제시해 놓으면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틀은 잡힐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쌤 공부를 하실 때 핵심 역량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인간상. 알겠죠? 인간상 위에는 이념. 그렇죠? 그래서 이념, 인간상, 역량, 최종적으로 바른 인성, 창의, 융합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2015에서 가장 큰 모티브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학교 가서 뭐 하자? 그렇지. 길러내주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그러면 추구하는 이제 인간상 역량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구성 방향을 봐야 됩니다. 교육과정 무엇? 구성 방향. 그럼 2015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이 있습니까? 가에 보면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기술의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적성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나와 있죠. 여기서 2015에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면 인문, 사회, 과학기술 기초 소양입니다. 특히 이 인문, 사회, 과학기술 기초 소양 중에서 초등에서 특히나 뭐가 중시했을까? 인문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인문적 소양 쓰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생각해봐. 얘들에게 인문적 소양을 길러줘야 되겠죠. 그럼 얘들에게 인문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강화해야 될까요? 나이키? 인문적 소양을 강화하려면 본인이라면 애들에게 무슨 교육 강화시킬래요? 독서 교육. 즉 어디 보시냐면요. 일단 그 국어. 그러니까 항상 총론을 모티브로 해서 관련성을 봐야 되거든요. 국어가 10페이지에 있나요? 국어 2015 개정 국어 있죠. 11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 맞죠? 이게 앞에 우리가 봤던 것과 직접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2015 개정 국어과에서 가장 강조한 게 독서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돼. 고전을 읽었어요. 고전을 읽었으면 친구들하고 뭐 해봐야 돼? 그렇죠. 토의 토론해봐야 되겠지. 독서교육을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인문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국어에서 뭘 강화한다? 독서교육을 강화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인문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건 쓰지 말고 설명만 들으십시오. 인문적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나 도덕 같은 데 보면 토론, 토의도 많이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인문적 소양이야. 실과 같은 경우 있죠. 뭘 강조할까? 가정생활을 강조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람 됨됨이는 어디서 배워와요? 가정이야, 가정. 그 다음에 미술이나 음악 있죠. 미술이나 음악에서는 이런 인문적 소양을 강조하기 위해서 감상 파트를 굉장히 2015에서 강화해요.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앞으로의 임용에 출제해서 굉장히 뭐할까? 중요한 기본 틀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총론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총론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걸 교과하고 서로 뭐 해야 된다? 연관짓는다. 딱 하나만 기억해. 국어에서 무슨 교육? 독서교육이야. 왜? 인문적 소양이야. 그럼 책을 읽었을 때 선생님 보면 책에서 어떤 교양이나 어떤 사람 됨됨이를 배울 수 있죠. 그럼 사람 됨됨이를 배울 수 있는 책을 보면 문학작품에서 되게 뭘까? 고전. 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거? 예를 들면 은혜 갚은 고목. 제목이 은혜 갚은 고목이야. 그럼 대충 이야기 뭔지 알겠죠? 대충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목 싹 하려고 그랬는데 자르라고 그랬는데 자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고목이 뭘로 변할까? 청년으로 변해가지고 날 도와줘.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적인 걸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그렇지. 은혜 갚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 교훈성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래서 2015에서는 독서교육이라는 것은 고전 읽기를 통해서 읽었으면 뭐 해야 돼? 너는 이 글을 통해서 뭘 배웠냐 알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독서 후에 읽기 후에 뭐 해야 돼? 읽고 쓰고 말하고 통합적인 언어 활동을 강조한 겁니다. 이게 2015 개정에서 국어과에서 제일 중요시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 그게 뭐가 연관된다는 거야? 인문적 소양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1페이지가 그러면 인문사회 과학기술적 기초소양에서 방금 제가 인문적 소양 말했죠. 선생님 그리고 사회 과학기술적 소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중고등학교 있죠. 통합사회 통합과 그쪽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인문적 소양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나에서 제일 중요한 말. 학습의 질 개선 실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개념입니다. 교과에 물론 다를 수 있어요. 저하고 배경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학습의 질도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알겠죠? 거기 핵심 개념이 중요해요. 그리고 학습 내용을 뭐 했다? 구조화했다는 거. 자, 뭘 중심으로? 핵심 개념.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있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뭘 떠올려야 돼? 내용 체계표. 내용 체계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을까? 핵심 개념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했고 적정화를 통한 질 개선이 있습니까? 그럼 핵심 개념의 밑줄. 핵심 개념을 다에 어디로 살펴보면 될까요?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밑줄. 그러면 핵심 개념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라?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 참여형 수업이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력을 신장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2015 개정에서는 뭘 강조한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합니다. 선생님 예를 들면 학생 참여형 수업에는 그러니까 핵심 개념을 누가?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는 거 맞죠? 이 참여형 수업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참여형 수업의 대표적인 예. 그렇지. 지금 참여형 수업아 참여. 침묵식 수업이 아니라 알겠죠?
토의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탐구도 할 수 있고 프로젝트. 그쵸? 그 다음에 또 체험학습 있습니까? 그쵸? 이러한 것들이 바로 2015에서 강조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뭘 강조하냐면 체험학습을 강조합니다. 뭘 강조한다? 체험학습 또는 탐구학습, 토의 토론, 프로젝트 그러한 학습들을 강조해요. 그럼 여기서 체험학습을 강조한다 그랬죠? 왜 국어과에서 2015 개정에서 연극을 강조한지 아세요? 연극이 바로 체험학습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체험학습을 강조하니까 국어과에서 뭘 강조한다? 연극 수업을 강조한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 참여형 수업 이런 것들이 다 빈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빈칸이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주도 능력을 기르고 즐거움을 경험한다. 그 다음에 라에서 학습에 무엇을 중시한다? 과정을 중시한다. 평가의 밑줄. 그리고 그 옆에 학습을 성찰하도록 한다. 밑줄. 성찰. 자, 그러면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 개선. 그럼 여기서 학습 과정이란 말과 성찰이란 말 있죠. 이 말이 중요해. 과정과 성찰을 강조하는 평가. 그러면 2015 개정에서는 무슨 평가를 굉장히 강조했을까? 이 부분은 체육과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선생님들 임용고사 준비하는 1년간의 과정을 성찰해 봅시다. 공부 열심히 했나요? 제 말 안 들리세요? 들리죠? 공부 열심히 했어? 자, 언니가 내라고 했죠? 동료평가입니다. 알겠죠? 본인 열심히 했습니까? 나이키? 열심히 했어? 자기평가. 알겠죠? 교사가 보고 뭐 할 수 있을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정과 성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평가, 동료평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교사평가를 병행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설명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 교육부에서 나온 연수 있죠. 현장 교사 교과요원 연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교과 연수교원을 뽑아요. 그분들이 인천에 모여가지고 연수를 받아 그 다시 해당 지역 가서 뭐 할까? 연수를 해요. 알겠죠? 그걸 선생님들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에서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무엇? 일관성. 선생님, 그리고 반은 읽어보고 4 있습니까? 4. 4는 체크하십시오. 4가 이제 1페이지에서 어디에만 나온 걸까요? 이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강조를 하여 개별 학생의 무엇?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이제 일반 초과정하고 뭐하고? 특수에서 차이가 돼야 안 돼요. 차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두십시오. 자, 그럼 이 1페이지 방금 봤던 내용은 2000 무엇? 15 개정교육과정 있죠.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뭘까? 특징을 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실래요? 2페이지에서는 이제 선생님들 전공과 연관지어야 돼. 그러니까 2페이지에서는 일단 여기 2페이지 내용에서는 일반 초과정 있죠. 초과정에는 없고 초등, 특수에만 있는 항목 자체를 뭐 할까? 먼저 구분 지어놔야 돼요. 왜? 최근 2013, 14, 15, 16 있죠. 총론 문제를 보면 초과정과 이제 뭐합니까? 별도로 초등 특수 위주로 물었었죠. 그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2페이지에서 어떤 항목이 초과정과 차이가 있습니까? 즉 초과정은 없고 초특만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그걸 잡아줘야 돼. 일단 1. 기본사항 있습니까? 지금 기본사항에서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일단 어떤 항목 나와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없어요? 다도 있고 선생님 뭐가 있을까 또? 라 그것만 있습니까? 가는 왜 건너뜁니까? 가에 보면 선생님들 공통 선택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교육과정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초과정에는 기본교육 안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의 기본교육과정이라는 말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라 체크하셨어요? 그럼 가, 다,
라로 볼 수 있어 없어? 일단 볼 수 있죠. 차이가 있는 것들이야. 알겠지? 그리고 굉장히 이 초특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냐면 파.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의 밑줄. 파. 그 다음에 하 있습니까?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 운영한 특수학급 학교. 해당 학급의 학생의 교육과정 밑줄. 그 다음 쌤들 거에 뭐가 있습니까? 순회교육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너 있습니까? 개별화 교육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파, 하, 거 있습니까? 이전 교육과정 있죠? 2012 최근 개정. 요것과 2015를 비교해보면 파, 하, 거는 일부 수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일부 수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너는 없는 게 새롭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찌됐든 파, 하, 거, 너가 굉장히 뭐하구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옆에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칸 있습니까? 두 번째 나에 보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무엇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에서 선생님들 이제 몇 번을 봐줘야 될까요? 5번 6번 보여요? 5번 6번 보이시죠? 5번 6번 일단 체크를 먼저 해놔. 이게 선생님들 전공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 선생님 그 옆에 기본 있습니까? 자, 거기 이제 기본도 나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 나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일단 뭐가 차이가 있는 걸 봐야 될까? 공통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선생님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공통에는 없는데 또 들어가 있는 것들. 그쵸? 선생님 일단 여기서 우리 어떤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몇 번 볼 수 있습니까? 3번 보여요. 3번. 학교 내에서 학년군 교육까지 정하여 필요한 경우 타 학년군의 교과 내용을 대체하여 뭐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 있죠. 그 다음에 4번 있습니까? 그 4번은 교과 군별 몇 프로? 30%. 이것도 표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있습니까? 학교는 필요한 경우 장애 특성 요구에 따른 교과 내용을 교육력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1번 있어요 없어요? 11번 그 옆에 12번과 분명히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 있죠. 일단 그러니까 기본에서는 방금 했던 것들이 공통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봐줘야 돼. 그리고 그 위에 편제와 시간 배당도 있죠. 편제와 시간 배당도 공통과 기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 기본에 초점을 두겠죠. 기본에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일단 뭐가 없습니까? 도덕하고 영어가 없죠. 그 부분 봐줘야 되겠죠. 1, 2학년 국어, 수학, 발생, 슬생, 질생 이건 똑같지만 교과 군의 편제가 어떻게 다른가 일단 봐두십시오. 알겠죠? 자, 그럼 방금 체크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방금 이 페이지에서 체크한 부분들이 초특 전공 측면에서 굉장히 뭐할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게 있어. 이 전 교육과정이 적용됐을 때 2013, 14년도 문제 있죠. 그때 쌤들 그 초특의 총론 문제가 대부분 어디서 출제가 됐습니까? 대부분 그때 문제가 기본 사항에서 파, 하, 거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이전 교육과정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선생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봅시다. 일반 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과정. 일단 1번 편제와 시간 배당은 뭘 따른다? 해당 학년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있습니까?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생활 기능 및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2012 있죠. 2012 개정에서는 생활 기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2015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로와 직업 그 다음에 무엇? 현장 실습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영역과 내용은 장애 특성 및 정도를 반영하여 자 누가? 학교가 이것도 알아줘야 되겠지. 학교가 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기능 및 진로와 직업 현장 실습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각 교과를 공부했을 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생활 기능 영역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생활 기능 영역에는 진로와 직업, 가정과 가족, 여가, 지역사회 참여, 신체적 정서적 건강, 자기결정, 사회적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대요. 지금 전공에서 공부하셨죠? 생활 기능과 연관지 포함되잖아요. 이 포함된 영역들이 실제 기본교육과정 문제로 출제가 뭐할까?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 참여라든가 사회적 기술이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시험 나왔어 안 나왔어? 많이 나왔었죠. 자, 근데 이제 이 생활 기능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 직업과 진로와 직업, 그 다음에 현장 실습, 그 다음에 어디서 정한다?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해당 학급 교육과정 다음과 같다. 자, 교과 군별로 50% 범위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창체가 아니라 뭐야? 교과 군별입니다. 알겠죠? 50% 범위 내에서 시술을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고, 감축할 경우 해당 교과는 자 뭐에 따라서 이것도 빈칸명이 가고 나왔던 거 알겠죠? 학생의 무엇, 수행 수준, 이거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관련 무엇으로 편성할 수 있더라? 생활 기능 영역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고, 그 영역과 내용은 뭐에 따라서 장애 특성, 정도를 반영할 또 누가? 학교가 정한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체가 학교가 되어 있잖아요. 꼭 이거 빈칸명 해놔야 돼. 근데 그 밑에 그거 봐봐. 순회교육은 어디서? 그렇지. 그거 봐요. 순회교육은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 시도 교육청입니다. 해당 학교교육과정 편제를 고려해요. 뭘 고려하여? 해당 학교교육과정 편제할. 일단 선생님들 먼저 파의 1번에서 학년군 교육과정이라는 말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교육이니까? 순회교육이니까 해당 학교교육과정 편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장애특성 정도에 알맞게 편성을 한다. 그 다음에 너의 추가됐다고 그랬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개별화 교육계획 이란 말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은 말이 필요 없고 다 암기해야 되고 빈칸 뚫어놨을 때 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있습니까? 일단 지금 거기 편성 운영에서 5번 있어요. 학교는 필요한 경우 무엇을 지금 활용한다? 교과 군별 증감 시술한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교과 군별 증감을 OX 문제로 봤을 때 교과 군 대신에 뭘 집어넣어 버릴까? 창체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 골라라. 그렇게 잘 물어봐.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 또는 농인의 생활과 문화 어디에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그 다음에 6번 국어, 체육, 영어, 시각, 청각, 그 다음에 무엇? 지체장애를 위한 별도의 교육까지 하란단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어, 체육, 영어에 공통교육과정 문제는 다 뭐가 나왔습니까? 시각, 청각, 지체장애, 장애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나왔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됐을 때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서 대부분 어디서 나왔을까? 대부분 평가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가에 관련된 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기본 있습니까? 기본에 편제해서 나와야 해. 뭐하고 혼동하지 말아라. 공통과 혼동하면 안 되겠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 음악, 미술 있습니까? 국수, 발생, 슬생, 질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편성과 운영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서 가로 3 학교는 해당 무엇을 적용하되? 학년군 교육과정. 필요한 경우에 뭐 할 수 있다? 타 학년군의 교과 내용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 말이고,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 필요에 따라서 몇 프로입니까? 교과 군별 30% 내에서 시술을 뭐 할 수 있다? 증감이야. 증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증감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 2009나 2015에서는 기준 수업 시수한 말이 기억이 되겠지. 편성 운영한다. 단 체육, 예술, 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학교는 필요한 경우 장애 특성 요구에 따라 교과 내용을 무엇으로 편성 운영한다? 교과 내용을 창체로 편성 운영하고 그 다음에 11번 있습니까? 11번이 공통 12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 보건, 한자 교육이었죠. 근데 오른쪽 정보통신 그 다음에 보건 뭐가 없어요? 한자 없고 관련 군 창체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럼 일단 이 부분들이 뭐가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일반 그 초과정과 차이 또 공통 기본 있죠. 그래서 꼭 이 부분에 선생님들 전공 연관지어서 출제가 잘 됐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부분 이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봐줘야 돼. 일단 그러면 그 위에 출제 경향 보실래요? 출제 경향에서 선생님 보시면 맨 처음에 보충학습 과정의 비출. 그러니까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하는 이유란 말이 있습니까? 분명히 선생님들 보충학습 과정이란 말이 있고 특별 보충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있어요. 특별 보충이라는 것은 어디에는 선생님들 특별 보충 수업이란 말이 나올까? 수준별 수업 있죠. 거기에는 특별 보충이야.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뭐야 지금? 보충학습 과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보충학습 과정은 자, 두 번째 간 초등학교 공통 있습니까? 나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있죠. 거기에 8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임 학생이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는 뭐한다? 교육청. 학교에서는 보충학습 과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기본에도 6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6번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출제 경향 보십시오. OX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선생님들 서답형이나 객관식에 맞냐 틀리냐, 틀렸으면 올바르게 뭐 해라? 고쳐라 그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풀어보실래요 직접? 자,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죠? 자, 그럼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선생님들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이 있습니까? 시간 배당 기준과 관련된 문제야. 이게 초등하고 초특 둘 다 나왔거든요. 시간 배당 문제. 그랬을 때 선생님 보면 두 번째 시간 배당 기준 2번 보여요? 2번에 1, 2, 3, 4 있습니까? 자, 1번. 이 수업은 1시간 수업은 몇 분을 원칙으로 한다? 40분이야 40분.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 성격,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뭐 할 수 있다? 탄력적 편성 운영. 2번 중요한 거 맞죠? 교과, 군, 학년군 시간 배당은 몇 주?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중요한 말은 뭐다? 기준 수업 시수야. 2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 그러면 학년 군별 총 수업 시수는 뭘 의미하고? 최소 수업 시수입니다. 실과는 3, 6이 아니라 뭐다? 5, 6입니다. 그럼 바로 그 옆에 기본에도 1, 2, 3, 4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같은 의미로 되어 있죠. 이것도 선생님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야. 기준 수업 시수하고 뭐하고? 최소 수업 시수. 그럼 이제 이거지. 항상 이 기준 수업 시수를 바탕으로 뭐가 가능하다? 증감이 가능하다. 그걸 기억해 줘야 되겠죠. 이게 선생님들 이 부분에서 이제 기출되었던 걸 지금 제시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관지었을 때 가장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사항 보십시오. 기본사항에 카 있어. 카 보십시오. 범교과학습 주제의 비출. 범교과학습 주제. 그럼 범교과학습 주제라는 것은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그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은 뭘까요? 그렇지. 안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전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교육. 범교과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체 등 교육활동 전반을 거쳐 통합, 지역사회 가정과 뭐한다? 연계한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뭐부터 바뀔까요? 뭐가 바뀌어야 될까? 국가사회적 요구사항도 당연히 뭐 할까? 바뀌죠. 그럼 이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안전입니다. 안전 건강에서 안전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실과, 그 다음에 과학과, 체육과에 아예 단원이 안전이란 단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안전. 그리고 얘들에게 안전교육해야 돼요. 그 안전교육으로 총론에서 무엇을 제시했을까요? 심폐소생술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알겠죠? 이게 작년 체육과 문제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교육과정을 많이 반영합니다. 알겠죠? 심폐소생술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 안전이란 측면이요, 체육과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초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과학과에서 화학약품 나왔습니다. 안전. 아직 안 나온 게 뭘까? 실과, 안전 안 나왔어요. 그 실과에서도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이 중요해. 그 미가 선생님들,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봤을 때 방금 제가 안전이라고 그랬죠. 그럼 안전교육과 관련지어서 초등에서 1, 2하고 뭐하고 3, 6을 나눠봐야 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뭘까요? 3, 6을 의미한 거야. 그러면 1, 2. 1, 2에서 이제 누구나 알고 있잖아. 1, 2에서 무슨 생활? 그렇죠. 안전한 생활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이 관점이라면, 자, 두 번째 선생님들 보면 공통이 있습니까? 공통의 다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창체는 자율동아리, 봉사, 진로. 거기 밑에 봐봐. 뭐 중심의 안전한 생활입니까? 그렇죠.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입니다. 안전한 생활을, 안전이라는 걸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돼?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선생님들? 그렇지. 의식 있는 거 없는가? 확인해보고 119 신고하고 난 뒤에 뭐 할까 이제? 그렇지. 곧바로 인공호흡하면 빰 맞아. 알겠죠? 알겠죠? 압박 실시한 다음에 뭐 할까? 기도해주 인공호흡 반복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런 관점들이 나와서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입니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럼 바로 그 옆에 기본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험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 있어요. 그래서 체험활동이란 말도 중요하고 안전한 생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이게 튀어나오니까 시수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시수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시간 배당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서 창의적 체험활동 1, 2학년에 안전한 생활 몇 시간? 64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옆에 기본 있습니까? 거기에 창체 안전한 생활 몇 시간? 그렇죠. 64시간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 페이지에서는 선생님 방금 지금까지 설명이 2015라는 교육과정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 공부할 때 이제 실제 시험은 이것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총론 문제가요, 일단 초반에는 이걸 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뭐 낼 게 있어 없어? 낼 게 없으면 이제 이 외의 것 하나씩 뭐 할까? 하나씩 집어 넣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들 있죠. 그런 형태의 선생님들 문제들을 봤을 때 공통해 보면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3번 있습니까? 3번에 기초, 기본적 요소란 말 있어요 없어요? 또 국어 사용 능력, 수립력이 부족한 애들은 뭐 해라? 기초 능력 향상을 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한단 말 있습니까? 선생님 이런 것들이란 거 아니면 1번 있습니까? 기본생활 습관, 기초학습 능력, 바른 인성,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생활, 기초학습 능력, 바른 인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거 물었어 안 물었어? 선생님 이런 거 물었습니다. 또 기본사항 있습니까? 기본사항의 선생님들 마에 보면 무엇을 설정한다? 학년군 있죠? 그럼 학년군을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학년군 설정은 2015보다는 어디서 물어볼까요? 2012 개정, 2009 개정은 사실은 출발점 맞죠? 그러니까 보면 학년군,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을 유연하게 편성 운영할 수 하기 위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러면 그 밑에 바 있습니까? 교과 군 재분류 있죠? 임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교대 모의고사 문제 서울교대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교과군을 재분류할 때의 기준. 첫 번째 무엇?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 양식의 무엇? 연관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자를 보면 자는 뭐가 나왔습니까? 집중, 이수. 왜? 학습 부담, 적정화.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하더라? 집중, 이수. 그 다음에 창체 있습니까? 선생님 창체는 어디에 초점을 둔다? 소질, 잠재력, 공동체, 의식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공통 있어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있죠? 편성 운영과 선생님 관련 지었을 때 7번도 보면 교과 집중 이수제 있습니까? 8번에 보충학습 나와 있고 9번 있습니까? 9번은 복식학급. 이게 이 면접에서 전라남도 면접 있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복식학급 편성할 때 어떻게 할래? 이거야. 그럼 복식학급은 당연히 선생님들 뭐 할 수밖에 없을까? 1학년 1명, 6학년 1명, 교사 1명. 어떻게 할래요? 16 데리고 뭐 해야 돼? 한 교실에서 수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식 수업할 때 학습 편성할 경우는 첫 번째 무엇?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 조정,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뭐 하더라? 재구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학교는 창체 영역 뭐 할 수 있다? 학년군별 선택 편성. 그 다음에 1학년 입학 초기 적응 체험활동 시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편성. 정보통신 보건 한자 있습니까? 교과 창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더라 하고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기본 교육과정에서도 6번 그 다음에 7번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8번 나와 있죠. 그리고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이 이 페이지에서는 굉장히 선생님들 전공과 관련해서 굉장히 뭐하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1페이지와 2페이지가 2015 개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페이지 보실래요? 3페이지도 시험에는 많이 나왔어요. 근데 3페이지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기존에 있던 2012 개정과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기존에는 2012는 번호가 막 1번부터 30 몇 번이에요. 너무 길죠? 이걸 어떻게 쓸까? 기본사항, 교수학습, 평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이라고 뭐해? 나누어놨어요. 근데 나누었다 하더라도 뭘 봐야 될까? 차이. 이게 초특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있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페이지에서 봤듯이 그럼 이게 선생님들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냐면 2번 교수학습에서 몇 번 체크해놔야 돼? 2번 교수학습에서 가에 가로 2번 있어요 없어요? 학교는 장애 특성,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뭐하고 재구성하고 적절한 교수학 방법을 마련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어디 봐야 될까요? 맨 밑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까? 다에 보면 선생님들 뭐 나와 있습니까? 학교는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에 필요한 경우 긍정적 행동 지원 보조 공학기기 의사소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차이를 보이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체크하는 게 선생님들 이 초등 특수의 전공과 연관되는 것들이야. 또 봐야 될 게 뭘까? 3. 평가 있습니까? 평가에서 나의 가로 1번 있어요 없어요? 학교는 장애 정도 특성에 따른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한 학생을 뭐한다? 평가해야 된단 말 있습니까? 있죠? 이게 지금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부분 있죠? 3페이지에서 출제된 문제는 초등교육과정 그러니까 초등 일반 교사와 초특 교사의 문제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공통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맨 위에 문제 보실래요? 출제 경향에 제일 처음에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밑줄 있습니까?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십시오. 지도 내용 순서 방법 비중을 조정 운영할 수다의 밑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선생님들 특별 보충 수업이란 말이 있습니까?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항목은 좀 수정됐지만 개별화라든가 기억이 개별화해 과거의 교육과정에서는. 그리고 니은이 뭘까요?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직접적인 체험활동. 니은이 이 초특의 문제에 나왔잖아요. 초등에서는 서울 면접에서 물어봤습니다. 체험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찌됐든 체험활동은 굉장히 뭐해? 중요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온 문제들은 다 공통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야. 그래서 기본사항 있습니까? 선생님 기본사항에서 라 있어요 없어요?
라가 출제가 된 거야. 라. 거기 보면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교육과정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한다?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의사결정은 무슨 역할? 자문의 역할이란 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 있습니까? 마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밑줄. 요게 일반 초과정에 나왔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교원의 조직, 학생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 실정, 교육시설 설비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막연히 암기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어떤 초등학교에 근무를 해요. 그럼 그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려면 뭐 해야 돼? 이 초등학교의 지리적 위치, 사회적 위치, 그치? 그리고 학부모한테 뭐 할까요? 방과 후에 무슨 교육하면 좋겠습니까? 설문 줘 안 줘? 주죠. 심지어 뭐까지 물어봅니까? 어머니는 직업이 뭐예요? 어떤 직책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오지. 왜 학교에서 이것까지 물어봅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물어볼까요? 왜 아버지 의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변호사냐 이렇게 물어볼 거 우리가. 나중에 이용하려고요? 그게 아니야. 그렇지. 그 학생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해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리고 이해가 잘 되면 공감이입이 되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 할까? 변호도 해준다 그러고 아프면 오라 그러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교사의 교육관입니다. 알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16년 만에 갔습니다. 성형외과를요. 성형외과를 가서 16년 만에. 그리고 계산 다 마치고 나서 제가 그 성형외과 실장님 있죠? 그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 아줌마한테 말을 했죠. 현우 잘 있냐고. 그래서 아줌마가 굉장히 놀리더라고요. 어떻게 원장님 아들을 아냐고. 지금 미국에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3학년 때 담임이었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뛰어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동안 현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자랐더라고요. 이게. 하버드 있죠. 떨어졌어요. 미국 수능은 만점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대학 다니면서 우리나라 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산대요. 살아 이제. 공부한다 그러던데. 이건 그래서 교육관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찾아갈 수는 있지. 자, 거기 부분도 그래서 교원의 조직,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 실정, 시설 설비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초등 문제였고 바 있습니까? 바는 맨 밑에 지도 내용, 순서, 비중, 방법, 조정 운영 있죠. 이 부분은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었죠. 이걸 물어볼 때에는 교수학습 방법에서 묻지 않고 여기서 물어요. 그 밑에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두 번째, 지역의 특수성, 계절, 학교 실정, 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필요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러한 것들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체육이나 실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체육, 계절 영향 받아 안 받아? 받죠. 실과 있죠. 우리는 선생님들 몇 월 달에 가장 가정의 소중함을 많이 느낍니까? 5월 달이죠. 근데 교과서는 첫 단원이 뭘까? 나와 가정생활이에요. 그럼 교사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학교는 지역, 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뭐하더라?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고, 학교는 창체, 영역활동 시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학교는 창체가 실질적 무슨 학습? 체험,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협력이란 말이 있습니까? 또 학교는 방과 후 방학 중 프로그램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카의 학교는 가정 지역 연계.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태도 행동장식. 그 다음에 학교는 동학년 교과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통해서 교육활동 개선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면 티타임 합니까? 안 합니까? 티타임 합니다. 티타임. 그게 바로 뭘까요? 동학년 연수지 예를 들면 티타임 시간에 기분이 좋아지죠. 그럼 수업 시간이 점점 뭐 할까? 짧아집니다. 이게 학교 분위기야 분위기 이제. 선생님 거기서 그러면 이 모임 중에 어떤 모임이 중요할까요? 선생님 학교 가시면 이 모임 중에 어떤 모임에 들어갈래요? 현장 연구? 보면 다 재미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적인 조직을 많이 만들어요.
뭐 처녀 청각 협의회 처청해가지고 발령 동기 있죠. 그래가지고 유부남이나 유부녀는 참여할 수 없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모임이 있습니다. 뭐 알아야 될까요? 힌트 체육과. 그렇지. 동학년이나 교과별로 알아둬야 돼. 체육과 할 때 선생님들 학년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계획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체육과에서는 그걸 봐둬야 됩니다.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적절성, 효과성 등 자체 평가에서 문제점, 개선점을 추출하고 편성 운영 결과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건 평이한 내용들 맞죠? 선생님 그 다음에 옆에 교수학습 있습니까? 일단 선생님 교수학습에서 이제 여기서 2015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 봐줄 게 있어. 이전과 다른 게 있단 말이야. 좀 전에 체크한 건 선생님들 뭐 했냐면 일반 초특계와 남아있는 걸 체크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일단 2에 가 있습니까? 교과별 성취 수준에 따라 교수학습에 중점을 두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 뭐가 있냐면 1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번에 봐봐.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심층적 이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요걸 선생님들 볼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내용 체계표입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있고 핵심 개념이 있고 일반화된 지식이 있고 내용 요소가 있고 기능이 있고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 맞죠? 그러면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 나선형으로 구성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쌤 전공과 연관 중요한 것들 알겠죠? 3번 봐봐. 3번에 또다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의 밑줄 폭과 깊이를 뭐한다? 심화한다. 나선형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 있습니까? 여기 있어. 통합교과 있지? 통합교과를 공부할 때에는 뭘 알아야 될까요? 핵심 개념과 기능 알아야 돼. 이 핵심 개념이 무엇을 의미할까? 소주제입니다. 뭘 의미한다? 소주제. 그럼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의 통합 이번에 신설됐죠? 거기에 핵심 개념이 있어 없어? 그게 소주제라 그랬죠? 이게 있어요. 선생님들 기본교육과정 통합의 문제 스타일은 2009 초등교육과정 통합 문제 스타일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2015 개정 기본교육과정의 통합에 제시된 내용의 틀, 기본 기능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은 2009 있죠. 2009와 많이 유사합니다. 결국 이거죠. 2009 개정의 초등 있잖아. 초등. 이걸 이제 기본교육과정에서 뭐 할까? 만들죠. 갖다 만들겠죠. 그럴 사이에 2009는 뭐로 바뀌어 있어? 2015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2015 기본교육과정의 통합의 문제 통합을 대비하려면 2009의 통합교과의 기출문제 있죠. 그걸 바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도 굉장히 중요한 말 맞습니까? 왜? 융합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 맞죠? 융합적 사고를 위해서는 뭐 한다? 교과 내, 교과 간의 내용을 뭐 하더라? 연계한다라고 있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5번에 좀 전 기출에 나와 있었죠.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직접적인 무엇, 체험활동. 과거에 다 있던 거 맞죠? 또는 6번에는 무슨 학습? 협동 학습. 7번에 토의, 토론이란 말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맞춤형 수업에서 강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실제 맥락 속에서. 그 다음에 9번에는 학습과정 전략을 뭐한다? 점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죠. 과정 전략을 점검하라고 그랬죠. 이런 건 나중에 국어과의 내용 체계 보면 아주 자세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나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교수학습 환경설계의 밑줄. 뭐다? 교수학습 환경설계. 그럼 이 교수학습 환경설계에서 이 부분이 사실 기존에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교수학습 환경에서 선생님들 일단 뭘 보냐면 거기서 3번 3번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특별 보충 수업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보충 수업과 특별 보충 나누라고 그랬죠? 그러면 뭘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학교.
있어요? 중요해. 자, 선생님 그 다음에 4가 일반 초등에 나왔어. 초등에 뭐 나왔을까? 2009 형태의 문제에서 교과 교실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교과 교실제 운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전담 과학실 있죠? 이제 과학실은 옛말이야. 과학만 과학실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도 뭐가 있을까? 수학 교과 있잖아. 그럼 그런 교실 가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얀 가운 있죠. 의사도 아닌데 가운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들 가르치죠. 그게 바로 교과 교실제야. 그럼 거기에는 다양한 뭐가 있을까? 교구가 있어요, 없어요? 교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5번도 시험에 나왔었죠. 학교는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교수학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 학교. 그러니까 이게 초과정에 다 출제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6번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전과 연관된 거 맞죠? 그래서 실험 실습 실기도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 및 기계기구 약품 용구 사용 안전 있습니까? 그래서 과학과에서 산성 묽은 염산 있죠. 몸에 묻었어요. 어떻게 할래요? 중화시킬 거예요. 찬물에 씻어야 되겠지. 약품은 나왔단 말이야. 약품은 나왔으니까 시설 기계 용기구의 사용 있죠. 그러니까 실과가 문제되기 좋다 그 말이야. 실과는 선생님들 불을 사용해야 하네. 그쵸? 여론 열기구이 취급하잖아. 그래서 안전 위생교육 연관된 것들. 그 다음 다도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까?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 참여도야. 긍정적 행동 지원 보조공학기기 행동 의사소통 지원 방안. 그 다음에 평가도 가나 다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는 목표 도달 정도 확인의 비출. 그 다음에 교수학습에 뭐한다? 질 개선이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1번 읽어보시고. 그럼 나에서 또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해라. 근데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관성. 분명히 앞에 개정 방향에도 일관성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학생의 장애 특성 정도에 따라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을 평가한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실제로 어디서 잘 나올까? 이게 영어과나 국어과나 체육과에서 잘 나오는 거야. 왜? 그래서 영어과도 보면 선생님들 듣기에 대안적인 방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었죠. 그래서 각 교과의 평가 부분하고 연관 지어봐야 돼.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내용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하고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성공적이란 말 있습니까? 인지정의, 균형. 그 다음에 다에 학교는 교과의 성격, 특성에 맞게 적합한 평가로서 가로 1번 무슨 비중 수행평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시험에 나왔었죠. 창의적 체험활동 있습니까? 자, 어디서 결정한다?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초등이든 초특이든 창체를 별도로 묻기보다는 항상 무엇과 관련지어서 총론 속에 들어있는 창체 있죠. 그 항목과 관련지 항상 같이 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기회적용 있습니까? 여기서 초특에서 나왔던 부분이 어디예요? 다문화 가정 있습니까? 이게 초특의 시험에 나왔었죠.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조정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어 교육과정 학교의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몇 시간? 10시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있습니까? 4번 봅시다. 4번. 선생님 4번에서도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봐냐면 국가 수준의 지원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 수준의 선생님들 지원 있어요 없어요? 지원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016년 초특이 나왔었죠. 그게 맨 위에 나온 문제잖아. 학교가 지역사회 유관 적극 연계 협력해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면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항목은 어디에 지금 나온 말입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 있습니까? 읽었던 부분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읽었던 부분.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본사항에 나왔어 안 나왔어? 기본사항에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활용하라 그랬지. 그럼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내 활용 가능한 무엇을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뭐한다? 마련한다라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이 교육청 수준의 지원에서 가나 다라 마바 사 있습니까? 사의 지역 자원 목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서 쓰면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통합교육 있죠. 통합교육하고 그 다음에 무엇? 순회교육 있습니까? 그 측면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 수준의 지원의 맨 마지막에 파 있습니까? 파. 통합교육하는 데 필요한 학교에 대한 무엇? 행자정적 지원한단 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의 8번 통합교육한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진로,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단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보면 진로하고 뭐하고 직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앞에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던 거 연관지어 볼까? 일반학급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생의 교육과정에 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교육 명시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된다? 그렇지.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에 가로 4번 있습니까? 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뭐하더라? 강화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부분들을 봐두시고 지금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본다면 하에 가로 4번 있습니까? 하에 가로 4번에 특별 보충 수업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 운영 지원하며 기초학력 향상 학습 결손이 부족한 보충이 가능하도록 뭐 하더라? 특별 보충 수업 행자정적 지원이야. 좀 전에 전입생은 특별 보충이 아니야. 보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둘 게 국가 수준의 지원이 있습니까? 그 국가 수준의 지원도 보시면 선생님들 지금 다의 가로 3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말이죠. 이건 좀 전에 제가 각 교과에서 물어본다고 그랬지. 그럼 이건 각 교과에서 어디서 물어보는 거야? 체육, 국어, 영어 있습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핵심 역량 있습니까? 지금 기본 틀은 잡았으니까 읽어보는 것은 각자 하십시오. 그 다음에 6페이지 있습니까? 6페이지도 핵심 역량입니다. 근데 통합교과나 그 다음에 안전한 생활 창체 있죠. 여기에 제시된 역량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무엇과 뭐는? 국어하고 무엇? 수학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요 틀로 해결됐죠. 근데 얘네들은 6페이지에 있는 건 이 틀 밖에 있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6페이지를 선생님 보는 거야. 6페이지 항상 출발점은 총론에서 핵심 역량 맞죠? 그래서 상단에 보면 가나 다라 마 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기본 국어, 기본 수학, 공통 국어, 공통 수학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역량과 관련된 문제는 국어하고 수학 있죠? 어디서 시험이 훨씬 많이 나왔을까? 수학에서 훨씬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학에서 많이 났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굳이 역량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존에 뭐라고 했을까?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오른쪽 공통 수학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른쪽에 공통 수학 있습니까? 거기에 제시된 선생님들 능력을 보면 교과 역량으로 제일 처음에 뭐가 있다? 문제 해결의 밑줄.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뭐가 있습니까? 추론의 밑줄. 밑에 창의, 융합의 밑줄.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밑줄, 정보 처리의 밑줄. 끝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도와 실천이라고 있습니까? 나와 이게 공통 맞죠? 그럼 그 위에 기본 봐봐. 기본도 맨 위에 뭐 나와 있어요? 문제 해결 역량. 그 다음에 추론. 그 다음에 창의 융합. 그 다음 오른쪽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 정보 처리 능력, 태도 및 실천이 있습니까? 초특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초등 특수에서 수학의 역량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우리는 애들에게 무엇을 길러주게 한 거야? 그렇지. 실생활 문제 해결이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본이든 공통이든 문제 해결을 공부할 때 과거의 시험을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문장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될까? 이 부분은 교수학습 방법으로 가야 돼. 그러면 교수학습 방법에 여기에 제시된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초특에서는 여기서 딱 하나 나왔지. 뭐 나왔을까? 초특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 신장시 유의해야 될 점 있잖아. 공통에서 나왔죠. 공통에서 그거 주고 문제 해결은 뭐 전 영역에서 전 영역 가로해가지고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 해결이 중요하냐면 우리 성격 목표를 모르는 초특 자체가 얘들에게 일상 그 수학적인 문제를 뭐 해라? 해결하는 거에서 문제 해결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건 일단 중요한 걸 체크하십시오. 왜? 뒤쪽에서는 별도 다시 나옵니다. 다. 선생님 그 다음에 국어 있습니까? 국어에 기본 공통 있죠. 기본 공통인데 기본에 보시면 의사소통 역량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역량이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무엇? 대인관계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이 있습니까? 선생님 역량을 따지면 국어에서는 무슨 역량이 제일 중요할까? 국어. 그렇지. 의사소통 역량이 제일 중요하겠죠. 국어라는 걸 봤을 때 그 밑에 공통 있습니까? 비판 창의적 사고, 자료정보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대인관계, 문화 향유 능력, 자기성찰 개발 있습니까? 이게 선생님들 공통이죠. 공통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비판적 창의적 사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국어는 이거예요. 선생님들 비판이란 말이 오면 무슨 말을 따라갈까? 이해야. 비판적 이해야. 그럼 상대방이 하는 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뭐하자? 창의적 효과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비판이란 말은 이해, 창의적이라는 말은 무엇? 표현. 그러면 이해라는 것은 듣기, 읽기. 맞죠? 표현은 말하기, 쓰기와 관련 지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있어요. 국어과 교육과정 공통 굉장히 많죠. 초특에서 공통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 어떤 문제였을까요? 장애였습니다. 알겠죠? 그 외에 하나 보자면 뭘 봐야 될까? 성격 부분에 언어 사용 목적 4가지 있죠. 내용책부터 나오지. 그 부분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기본이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국어 많아요. 근데 기본 자체의 내용이 나왔을 때에도 여기에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나왔습니까? 교육과정이 나온 적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 있죠.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전공과 연관지었을 때. 그러니까 뭐 우발학습이라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요? LEA. 그렇지. 언어경험 접근법 있죠. 그게 많이 나왔었죠. 그게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 기본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교육과정에 명시가 된 방법들 있죠. 그걸 훨씬 더 많이 물었습니다. 교육과정 자체를 묻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성취준도 이제 물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토대로 공부하는 방향을 교과에 따라 뭐 해야 돼? 다르게 방향을 선생님들 잡아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6페이지는 일단 뭐가 있고 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총론과 핵심 역량 끝마쳤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